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4개월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최종 검찰 수사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에 발표가 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정치권에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발표 내용이 그래서 주목이 됩니다. 오늘은 또 오늘 있을 이석기 의원의 공판에 대해서도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창열 용인대 교수, 이석우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2시에 발표가 됩니다. 네, NLL 대화록 실종 의혹, 폐기 의혹. 자, 오늘 수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고의적 대화록 폐기 쪽으로 아마 검찰이 결론 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안에 보면 수정한 부분이 단순 잘못 받아 적은 게 아니라 좀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문제를 치유로 고쳤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 이관 시한에 딱 그 시한일 날 계속 검토라고 이렇게 조명균 비서관 올린 점들이라든지 네. 어떤 미관의 고의성, 폐기의 고의성 이것이 지금 현재로 보면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그런 결론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참여정부 측 인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단 고의로 폐기한 게 아니라 그리고 소환이니까 당연히 폐기할 수 있는 문제고 또 미관은 실수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검찰의 최종 결과 발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으로 이관하지 않았다는 쪽 잠정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고. 그렇게 나올 것 같고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예. 기소가 되겠죠. 그런데 일단 그 삭제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초보는 나중에 그 수정본의 완성본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표제부만 삭제한 것이고 제목이 있는 표제부 삭제한 것이고 삭제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게 참여정부 측의 인사들의 논리고 초본 자체도 대통령 기록물이고 대통령 국정에 관련된 생산된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삭제한 것은 위법이다라는 게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의 예.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의적으로 미이관했다라고 그쪽으로 잠정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주장이 팽팽하면 이제 결국 증거로서 설득력을 그렇겠죠. 이제 얻을 수 있을 텐데 어떤 증거를 내놓을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검찰이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냥 어떤 그 정책 입장이라든지 단순히 법리적인 차원을 떠나서 네. 어떤 데이터 입각한 증거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 어떤 그 뭡니까? 지금 참여정부 측 인사가 얘기하는 게 메모 보고냐 문서 보고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메모 보고를 한 다음에 출력을 해서 이관을 했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검찰이 컴퓨터 내에서의 어떤 로그인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과학적 입증을 하겠다는 건데 역시 지켜봐야 되겠죠. 2시 결과를요. 알겠습니다. 어떤 증거 내놓을 것 같습니까? 예, 우선 초안이냐 최초 원본이냐 이제 네. 그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문재인 의원 측, 그 민주당 측 주장은 초안이기 때문에 수정되면 당연히 초안은 폐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문제는 그게 그런 차원의 초안이냐 아니면 원래 원본을 만들었던 것인데 내용이 좀 깨림직하니까 바꾼 거냐인데 그런 바꾼 내용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바꾼 내용에 보면 NLL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라는 표현을 했던 거를 치유란 표현으로 바꿔버립니다. 예. 그리고 지혜롭게 처리하라라는 노 대통령 지시 사항도 들어옵니다. 그건 무슨 보통 이런 그 군사적인 사안, 정치 외교적인 사안에 치유란 말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NLL 해결하라는 건 임기 내 해결하라는 그런 뜻으로 비치니까 이거를 예. 말을 돌리려고 이걸 바꾸라고 한 거니까 이건 내용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안이 아니라 원본을 수정을 한 것이죠. 어떤 네. 일종의 세탁이죠.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정본을 미이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라고 그러는데 네. 실수로 못 넘겼다 이런 얘기인데 당일날 이관하는 마감일날 조명균 비서관 담당자가 거기다가 계속 검토란 말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넘길 의도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해필이면 마감 당일날 그런 계속 검토라는 이야기를 왜 넣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의성 아니냐 크게 두 가지의 어떤 그 증거로 볼 때 그런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정원에는 넘겼단 말입니다. 국정원본은. 국정원 그건 원본 뭘까요? 부분은 예. 우선 첫째는 국정원에 넘기는 거하고 국가기록원에 사초로 남기는 거하고는 우선 성격이나 의미나 비중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예. 국정원은 그 보관했다가 얼마든지 폐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걸 폐기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정황도 좀 있습니다. 김만복 원장이 그 수정본에 대해서 처음에는 존재를 부인을 했던 겁니다. 네. 다 폐기하고 없애라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사초라는 그 성격 측면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간과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그 다음에 그것마저 폐기 소지가 있는 그런 문건이었다. 뭐 이런 점으로 저는 봅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초안은 당연히 삭제할 수 있다라는 참여정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그 검찰의 주장과 참여정부 측의 주장이 전혀 다르고 있는데 예. 단지 중요한 것은 지금 국정원에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라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어떤 검찰이 차이가 있는지는 지금 자세히 나오진 않았어요. 예. 지금 아까 지금 이소호 평론가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단지 현재 어떤 NLL 발언에 대해서 남북 정상회담 때 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NLL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발단이 됐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현재 그 초본을 삭제한 것이 나중에 그것이 NLL을 포기한 걸로 받아들여질지 몰라서 삭제했을 거다라는 게 검찰 측의 주장 아니겠어요, 지금? 근데 그것과 현재 국정원에 있는 것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 치유냐 해결이냐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고의적으로 삭제했다고 보기에는 좀 아직도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아무튼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이 국가기록원이 미기관 됐다 하더라도 국정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려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국정원에 이런 걸 남기지 않든가 숨길 수 있었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정황으로 볼 때 단지 NLL 포기 발언에 대한 그것이 포기로 인식될까봐 그것이 염려돼서 삭제했다는 것은 일단 논리적인 비약이 따르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지금 참여정부 측과 검찰의 양측의 인식의 차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이제 발표가 될 것이고 그것은 여기 역시 재판부의 최종 결과를 봐야 되겠죠. 예. 논리의 비약이냐 아니면 그건 합리적인 판단이냐라는 부분인데 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는 게 아까 말씀대로 문제를 치우라고 고친 거에 말씀 제가 설명드렸고 그 밑에다가 지혜롭게 처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대화록 원본이라는 것, 녹취라는 건 뭡니까? 있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네. 사초 그대로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다가 지혜롭게 처리하라? 이 말을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이런 경우에 그대로 옮겨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충분히 의심이 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네.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문제 어떻게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진행되어 왔는지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 지난 6월이었죠. 서상기 의원의 발언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지금 정보위원장이죠. 회의록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을 이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발언을 하면서 이후 포기 발언의 진위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발췌록을 공개했죠. 이때도 이제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논란이 일었었고요. 하지만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3분의 2를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여야는 대화록 원본, 부속자료 열람 공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의원들이 7개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도 하고 재검색도 했지만 회의록 원본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이후 검찰은 대통령 기록관을 이제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에 착수하게 되죠. 그리고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렇게 얘기했죠. 봉화 이지원 시스템에서 회의록 초본 삭제 흔적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김경수, 조명근 등 실무진을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벌였고 최근에는 문재인 의원을 직접 검찰에 공개 소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 결과를 오늘 오후 2시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간단히 일정을 정리해 봤는데요. 자, 회의록 실종 사태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마무리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왜 것 같다. 그러냐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도 예. 참여정부와 지금 검찰 측의 입장이 팽팽해요. 삭제다 아니다. 그리고 고의적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잠정적인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 결과 발표가 네. 아직은 참여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여요. 계속 주장한 정황 근거들로 볼 때. 예. 그런 점에서 이 사초 논란은 역시 계속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지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예. 지금 여러 이 대화록 NLL에 관련된 것들이 국면을 달리하고 시기를 달리하고 소재를 달리하면서 상당히 진화되어 온 경향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여야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정쟁적인 측면에서 활용한 면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예. 겁니다. 바로 그러한 논리의 연장에서 볼 때 이것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로 논란이 잦아들기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는 건데 예.
단지 이것이 현재 예산 국회가 있고요. 18일 대통령 시정연설 예정돼 있단 말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예. 바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과 또 역시 맞물려 가지고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것이 수면 위로 잠깐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이렇게 할 공산이 있는데 제가 하나 첨언하고 싶은 것은요. 현재 대화에 관련된 건요. 유출 문제가 있고 실종 문제가 있고 폐기 문제가 있고 그래요. 예, 예. 이 세 가지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유출 문제라든지 대화록의 공개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검찰 수사가 이 폐기나 실종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미약하다. 이런 것들이 검찰의 수사가 좀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말은 좀 지적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소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게 마무리되기 어렵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또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는 지금 우리 최창열 교수하고 저하고는 다릅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의 본질은 앞선 노무현 정부에서 NLL을 포기하려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문원 의원이 최초로 이 문제 제기한 것도 거기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NLL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덮어버려도 되는 거냐 여기서 출발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실 여기 뭐 수사 나오고 하는 거는 거기에 비하면 그냥 뭐 하나의 그냥 이제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NLL 포기하려고 했느냐. 왜냐 이건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고 대북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대한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뭐 대화록이 폐기됐느냐 또 뭐 실종됐느냐 그다음에 뭐 유출은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은 예.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다. 그리고 또 유출과 실종 폐기 부분도 상대적으로 비중은 다른 겁니다. 유출이라는 건 뭐 조금 이따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유출이라는 거는 중대한 어떤 사안을 엿본 것의 성격이지 사안 자체의 본질은 실종과 폐기입니다. 그 두 개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면이 네.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쭉 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뭐였죠? 서상기 의원이 최초로 이거를 공개하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사안의 발단이 박영선 의원이 예.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전에 회의를 있었던 하다가 거. 예. 아니 그 직후에 서상기 의원이 나온 예. 서상기 의원이 왜 그렇게 했느냐 서상기 의원이 느닷없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박영선 의원이 국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NLL 포기라는 이 논란도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 그 안에 내용은 NLL 포기 같은 거 없는데 짜고 이거를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예, 이야기하니까 예, 예.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발단도 박영선 의원이 시작했는데 그 부분은 빠졌네요. 알겠습니다. 예. 굳이 발단을 얘기하자면요. 작년 10월 달에 정문원 의원의 통일부 국정감사죠. 굳이 제일 얘기하면 처음 시작된 게. 지금 예. 이제 와서 박영수 의원의 얘기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10월에 통일부 국정감사에서의 그 정문원 의원의 발언이 대선을 앞두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예. 그야말로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김무성 의원이 12월 14일 날 부산 유세에서 대화에 관련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냐 안 했냐 발언 그것이 불거졌던 것이고 그 이후에 유출 폐기 이런 게 나왔는데 유출은요. 저는 그 이소호 평론가는 전혀 생각을 달리합니다. 유출은 실종 폐기 못지않게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국가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된 것이고 유출된 공개하고 또 다릅니다. 공개도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 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 유출됐다라는 것은요. 그거야말로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네. 간단히 제가 뭐 이런- 보완 문제가 전혀 아닌 것이죠. 이런 비유를 하나 드리죠. 회사의 경영진이 회사의 공적인 재산을 어디로 빼돌리려고 했다라고 예. 칩시다. 그거 기밀 문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직원이 그걸 어떤 방법이든지 그걸 봤다고 칩시다. 예. 자, 그 부분하고 중요한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건 다른 겁니다. 예. 어떻게 유출 사건이 더 큰 사건입니까? 법리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유출 사건은 예. 지금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도 대화록을 직접 입수했느냐, 그 다음에 대화록을 직접 봤느냐, 그리고 아니면 지금 말한 대로 정보지에서 봤느냐, 예. 여기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입수했다는 증거도 없고 또 대화록을 직접 봤다는 증거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그렇게 물론 하나 이건 있죠. 정문원 의원이 이걸 최초로 아마 봤을 텐데 볼 수 있는 예. 위치에 있었습니다. 봤다는 것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혹시 실제로 유출을 시켰느냐 이 부분은 이제 유보성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 부분이 하나 있는 건데 그 부분도 사실 그 당시 언론 매체에서 다 보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언론은 그 정부 기밀이라 하더라도 언론은 국민 알 권리라든지 언론의 어떤 성격상 그걸 어쨌든 빼갖고 보도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매체가 다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뭐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출 논란에 책임을 묻기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예. 어떻게 보세요? 야권에서는 이제 이 유출 문제가 유출이 됐고 그것이 지난 대선 때 활용이 됐다. 그래서 이 활용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야권의 인식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일정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유출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할 여지는 아닌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예. 그래서 어떤 이소국 평론가의 견해는 동의하기 어렵고 아무튼 간에. 예. 아무튼 유출이 돼가지고 유출이 됐건 뭐 신문에 떠돌고 방송에 떠돌아서 그것이 얘기를 했건 지금 김무성 의원의 주장대로 찌라시에 의해서 됐건 예. 그건 또 밝혀져야지 알겠습니다만 그것이 대선 닷새 전에 NLL을 이렇게 포기하는 걸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에 이용하려 했던 정황이 대단히 강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야말로 그것을 뭐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수량적으로 증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 과거의 냉전적 사고라든지 반공주의적 사고 조금 심하게 하면 안보 변수 이런 것들을 대선에 이용된 측면이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대선 이후에 이것이 잠잠하다가 지금 아까 그 부분에 이성호 평론가가 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박영선 의원도 상당히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새누리당과 국정이 짜고 했다고 얘기했던 것도 그것도 대단히 정치적인 얘기였죠. 저는 그건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무튼 간에 그런 과정 속에서 대화록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수면 위로 잠수했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 최종 재판부의 결론까지는 여전히 정치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이 대선에 이용되었느냐 유출해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 아까 드린 말씀대로 이거는 앞으로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집권당을 결정짓는데 대북 정책이 뭐냐라는 중요한 부분도 하나 있었다라는 거 하나 드리고 예. 유출 이야기하는데 지금 더 중대한 유출 사건은 민주당이 대포폰을 사용해서 전 국정원 직원하고 사실상의 대선 공작했을 의혹이 굉장히 높다. 이 대포폰 사용했다는 게 지금 드러났거든요. 예. 그 지금 댓글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대포폰을 사용한 것이다라는. 그리고 그 당사자 전 국정원 직원이 처음에는 국정원하고 연기 없다고 그랬다가 어제 법정에서 사실 민주당 대포폰 사용했다. 이거는 민주당의 조직적인 대선 공작일 가능성이 있고 권은희 과장이 왜 그때 쳐들어갔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신고만 받고 지금 쳐들어가고 한 거거든요. 예. 그건 원래 들어갈 때는 이 사안이 뭐냐 현행범이 아닌 한은 사안의 성격을 봐야 되는데 무조건 쳐들어가서 범죄인 양 했거든요. 이 경위도 앞으로는 밝혀야 되는 겁니다. 밝혀야 되는 알겠습니다. 것이고. 대화록 실종 민주당의 그러니까 지금 유출의 대화록이 이야기인데 갑자기 무슨 더 중대한 예, 그러니까요. 중대한 네. 유출의 문제 이런 건 있는데 이런 건 왜 빼놓고 안 하느냐 이 부분도 밝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김무성 의원이 어저께 이제 정보지에서 좀 봤다라는 발언을 한 것을 놓고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과연 이게 정보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가를 놓고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 교수께서? 기본적으로 그게 단순히 정보지다. 이른바 우리가 그걸 찌라시라고 얘기 많이 해왔잖아요. 예. 신공가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봤죠. 예. 뭐 거의 전 매일 봤습니다. 과거에도 보고 그런데 일단은 그 찌라시에서 본 정보지라고 합시다. 찌라시라는 발언이 예. 그러니까 그 정보지에서 본 것이 사실은 아니고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야말로 정보지에서 보고 그 얘기를 했다면 김무성 의원은 대단히 정치로 무책임하다. 그러한 중차대한 얘기를요, 정보지에서 본 걸 그걸 얘기를 했다?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 정보지에서 봤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제가 기자들이 찌라시 이른바 정보지에서 본 거 보도하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어떤 형태로 취재를 저희가 하거나 확인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하죠. 그렇게 그걸 보고서 보도했다? 그리고 아무리 그것이 그야말로 이 국가 영토에 관련된 문제니까 중요하니까 발언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수록 더욱더 취재하고 확인하고 어느 정도의 그 정황물을 최소한 확보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네. 그 중요한 대선을 닷새 앞두고 그것을 정보지에 입각해서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김 의원이 어떠한 생각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게 여권 성향이건 야권 성향이건 보수건 진보건 국민들이 볼 때 대단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난 6월에 그런 얘기한 건 뭡니까? 그러면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내에서 그 대화록에 있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다. 그것도 찌라시에서 본 겁니까? 예. 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내용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요. 단순히 어디서 봤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유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정황 증거가 터무니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이성호 부분은 저도 평론가께서? 기자를 30년 했습니다. 예. 찌라시란 표현은 김무성 의원이 그거는 실수한 겁니다. 정보지지 네. 찌라시라는 건 대단히 비하적인 표현이거든요. 정보지입니다. 그 정권과의 정보지는요.
여야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언론사, 기자들, 그다음에 관공서, 그다음에 기업, 금융 전부 다 보는 겁니다. 그거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일종의 사설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기자들이 그거 보고 바로 기사 쓰느냐? 물론 쓰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서 중요한 단초를 얻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거기서 나오면 굉장히 큰 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지는 그렇게 활용하는 건데 김무성 의원이 이거 하나만 보고 했느냐 하면 그건 문제가 지금 최창렬 교수 지적하시는 대로 대단히 문제가 큽니다. 대단히 무책임한데 김무성 의원 얘기는 그 문구는 그 정보지를 보고 했지만 그것만 보고 한 게 아니라 정문원 의원의 구두 설명도 듣고 그다음 이미 그 당시에 매체에서 그 내용이 다 사실 다 나왔습니다. 월간지에서는 전문까지 다 나오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예를 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맞다라고 했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김무성 의원의 어떤 그 뭐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유출된 거를 직접 자기가 유출에 관여했느냐, 봤느냐, 이 부분하고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러나 그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고, 다만 아까 말씀대로 정문원 의원이 유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국정원이나 정관에서 누가 유출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은 책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밝혀야지 지금 김무성 의원이 그걸 직접 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하나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유출이 됐다 하더라도 언론에서 그거를 입수를 한 거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의 법적인 다툼이 어떻게 될까? 이건 앞으로 논란이 될 거다. 논란 법적 여부를 떠나서요. 우리가 지금 저는 이소우 평론가 말에 어떤 이견을 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최근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정치권이 언제부턴가 이 정치적인 문제를요 지나치 사법부의 판단 또 사법적 판단, 법률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국민들이 그 의원들을 선택하고 정치적으로 대표를 선택하되 대의민주주의 원리 아니겠어요? 이럴 때는요 정치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김무성 의원이 그야말로 차기 당권 주자이라고 얘기도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유출 관련되고 대화로 실종, 유출 폐기 이런 게 여러 가지 지금 정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가볍고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반드시 지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부분은 여당이 문제냐 야당이 문제냐라는 부분은 지난 9개월, 10개월 동안의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전국 상황을 보면 아는 겁니다. 줄곧 정쟁이었습니다. 전부가 정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안과 이 사안 여러 가지 균형 그다음에 그 내용의 경중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를 찾아서 여야 대표, 원내 대표를 차례로 예방을 하는데요. 잠시 뒤에 민주당의 김만길 대표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예방 화면 들어오는 대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석기 의원의 내라는 모사 때 공판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판에서요, 이 녹취록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녹음 파일 47개 가운데 9개의 원본이 삭제가 되면서 이걸 과연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크게 충돌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최 교수님은? 결국은 쟁점은 그 녹취록이 증거 여부로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녹취록 파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나와 있는 녹취록에 있는 것들이 녹음 파일이 다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나 일부가 지금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변호인들의 지금 주장인데 만약에 녹취록에 원래 그 생산된 근거인 녹음 파일이 없다면 아마 법원에서 증거 능력 채택하기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렇죠. 47개 가운데 9개의 원본이 삭제됐는데 과연 그 삭제된 원본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증거 능력 채택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과거에 그런 판례도 많이 있었고요. 이소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녹취록, 녹음 파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은데 그 중에 일부가 원래 녹음 파일이 없다는 얘기고 그거는 여러 가지 정리하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원본 파일, 원본 파일 정리하기 위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다라는 이야기 옮기면서 어떤 그 전문가 그러니까 증거 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전문가도 입회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것도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문제가 바로 직접적 문제가 된 지난 5월 12일에 이른바 아로 모임이란 그 녹취록과 녹음 파일은 원본 그대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고 또 과거의 것도 한 것 중에 원본이 전부 그대로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정홍원 국무총리가 여야 대표, 원내대표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는데요. 현장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잠시 뒤에 예방을 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김만길 대표가 앉아 있죠? 네.
정청이가 오늘 국회를 찾는 것은 여야 대치가 자꾸 심화되고 있고 각종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수월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좀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는 겁니다. 지금 특히 이제 오늘로 국회 방문 일정을 잡은 게요.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하려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또 2012년 결산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정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우려를 야당 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들어오는 대로 현장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석기 의원 내라는 사태 공판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자, 이 녹음 파일이 한 49개 정도 있는데 이 파일을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 몇 개가 또 이 9개가 없어진 거거든요. 삭제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 파일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과거의 판례의 경우가 제가 판례를 뭐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대체로 특히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사건에서 녹음 파일, 원본 파일이 없을 때 대체로 증거능력으로 채택은 되어오지 않았어요.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47개 중에서 9개 정도가 원본 파일이 삭제되지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대개로 이런 간첩 관련 사건들이요. 기소되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무죄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아로 사안이 무슨 뭐 위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법적 법률적인 판단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기본적으로 녹음 파일이 이렇게 없다면은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야말로 재판부가 증거를 채택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예, 최 교수님 잠시만요. 법리적으로는, 예. 잠시만요.